야당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금 늦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이겠죠. 야당은 발언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부는 더 거세진 막말로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을 복귀시킨다면 내란을 청산하지 못한 헌법재판관 8인은 을사팔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는 광주 5.18 상황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그 엄청난 혼란 그리고 엄청난 유혈 사태를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나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입에서 좀 저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저는 표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탄핵 찬성 집회나 아니면 집회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비상계엄의 이후로 뭔가 충격을 받고 뭔가 두려워하시는 국민들은 저런 느낌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탄핵 심판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진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복귀하게 된다면 이 계엄은 정당화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불안감들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감들을 표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저렇게 돼야 된다, 뭐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보다는 네. 저렇게 되지 않도록 좀 우리가 최대한 자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아니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표현의 발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하나하나 뭐 지적하면서 이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이런 느끼는 불안감이 그만큼 크니까 헌법재판소가 좀 4월 18일 이전에 더 혼란이 커지기 전에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그런 목소리로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는 헌재 사무처장이 직접 법사위에 출석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는데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깊게 지금 논의와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시고, 또 아시다시피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그 신중에 거듭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지금 고려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동안과 달리 빨리 선고해라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정보가 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네, 정보가 새는 건 추호도 없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사건이 큰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선고 지연 이유에 대해서 일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윤기철 변호사님, 최근에 또 평의 시간이 좀 짧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놓고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 이미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아예 개개인의 재판관들이 결정도 각자 못 내린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선고를 잡지 않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평의 시간을 준다는 부분은 이제 쟁점이 그만큼 줄었고, 쟁점에 대해서 교착 상태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교착 상태라는 것은 사실 평의를 거치면서 재판관 서로 간에는 어떠한 판결을 내릴 거다라는 예상은 상대방이 다 하죠. 그러니까 뭐 A, B, C 이 재판관들이 서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헌재 내에서는 어떻다는 정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마 선고를 못할 수준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에서 변론 재개를 지금 유도하는 것 같거든요.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변론 재개를 위해서, 물론 둘 다 쓰임새가 있지만 변론 재개를 해야지만 뭐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쟁점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생각은 변론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4월 18일 이후까지 지금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판관들 서로에게 강요할 수 없는 쟁점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뭐랄까 이동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
정치권이 물론 뭐 촉구할 수 있지만 저렇게 압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저런 언행을 하시는 것이 본인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좋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 입법권도 갖고 있는데 저렇게 자의적으로 행사하고 위헌적 입법을 한다는 이런 소리까지 비판까지 들어요. 근데 행정권까지 가져가게 되면 어떤 일이 초래될지에 대해서 국민이 그 고민을 더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를 놓고 볼 때 어느 분을 선택하는 것이 차라리 국가적 이익에 더 좋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생각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뭐 유혈 사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더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전처럼 오히려 역할 분담하는 게 낫죠. 차라리 다른 의원들께서는 강성 발언하시고 본인은 저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든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 저렇게 조바심 느끼면서 하게 되면 저건 사실 이기심의 발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내가 얼른 대선이 치러져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걸 누군가 막고 있어. 막혀 있어. 얼른 치워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식의 시그널로 익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저 부분은 조심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정문을 써놨을까요? 이미 써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인용할 때의 결정문, 또 기각할 때의 결정문, 기타 여러 가지 결정문들, 핵심적인 결정문들은 미리 작성해서 그다음에 네. 그 결정문을 중심으로 토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어떤 형태든지 결정문은 준비돼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되고 네. 그 시간이 언제인가를 두고 헌법재판소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재판관님들이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좀 난감한 상황 아니겠느냐.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평의가 거의 매일 열리다가 열리는 횟수도 줄어들고 열렸을 때의 시간도 뭐 1시간 30분 이렇게 단축되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는 사실입니까? 그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요. 또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도수 교수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자, 결정문은 뭐 써놨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된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을 골라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두고 헌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온 겁니다. 송은권 본부장님. 5천만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4월 18일 전일까요? 후일까요? 누구나 이제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이겠죠. 납득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조차도.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그 헌재 사무처장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묻지만 사무처장은 알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관들 일을. 네. 그런데 지금 헌재가 빨리 선고를 하지 않으려면은 아예 그 선거를 하는 게 가장 낫다고 보고 선거를 못할 사정이 있으면은 네. 그 못하는 사정이 뭔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국민에게 지금쯤은 설명을 할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너무 많은 억측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억측들 지금 뭐 결정문을 써놨다는 것도 있고 아직 뭐 평일도 안 끝났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예, 나오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파면하는 문제예요. 이런데 이렇게 혼선이 있으면은 헌재가 왜 늦춰지는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 입법권을 막 활용을 해서 막 법안을 막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특히 그 두 사람 그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한다. 그걸 6개월 연장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두 사람의 의지는 지금 뭔지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은 뭐 여러 가지 억측대로 나오니까 그런 말까지 있어요. 본인이 선거하는데 부담이 있어서 4월 18일 기다린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부담이 있어서 퇴임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민주당은 6개월을 더 연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헌재가 분명한 입장을 좀 밝히든지 아니면은 선거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선거 빨리 하든지 아니면 헌재가 중간 브리핑이라도 해서 좀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라 이런 요청이신데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헌재 선거 시죠? 여야가 공이 빨리 이제는 선고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천만이 흔들리지 않는 시각은 4월 18일 이전이다. 그 이후에는 정말 2명이 만료되고 또 그러면 임명을 한 해 만에 엄청난 정치적인 진흙탕 싸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인용이 될 거라고 믿고 싶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가 다 승복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힘을 모으는데 그래도 한독수 대행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이제는 좀 수습과 위기 회복에 위한 그런 시간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치 여야 의원님들 정말 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내려지기 위해서는 오늘 혹은 내일쯤에는 일정 통지가 돼야 되는데 헌재의 입장을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